초등수학의 기본은 연산. 연산 문제를 정복하려면 풀고 또 풀어보는 반복적인 학습뿐. 때문에 아이들은 잘하다가도 금세 힘들어하고 쉽게 지친다고 하는데요. 수학은 어떤 공부가 하세요? 재미없는 그냥 문제만 풀고 지루한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 지루한 연산의 늪에 빠진 아이들을 깨우는 신나는 수학 수업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주기만 하면 문제가 술술 풀리는 수학 시간. 게다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을? 이런 수학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되게 재밌었어요. 수학을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친근감도 생기고 한층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수학 점수보다 중요한 건 수학에 대한 흥미. 스토리가 있는 게임으로 신명나는 수학 시간을 만드는 게임 수업의 여왕. 재미 가득한 수업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은 현재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파견교사로 근무 중이지만 가장 많은 수포자가 발생한다는 분수를 아이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해주려고 특별히 찾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아이들과 만남을 기대하며 수업 리허설을 시작하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의 형태를 집어넣어서 게임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의 목적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게임의 특성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게임을 활용하면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 요소를 활용해 수학 시간을 강하게 몰입하고 적극적인 수업으로 바꾸신 김혜진 선생님. 선생님과 공부할 오늘의 단어는 본수의 덧셈과 뺄셈. 수포자를 속출하기로 소문난 문제적 단원입니다. 먼저 수학의 섬 탈출이라는 미션으로 수업을 여는 선생님. 오늘도 역시 수학의 섬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 탈출 못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춤추면서 수학 공부해야 돼. 알았죠? 귀엽네요.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보면 이 섬에서 지금 문제를 숨겨놨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 스토리는 게임에서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몰입하도록 만드는 요소인데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 시간을 섬 탈출이라는 스토리로 만들었대요.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랑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인을 찾는 수학 활동,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수학 활동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제작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수학의 섬을 하나씩 만들고 그 단원을 통과하면 섬을 탈출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섬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자료 배치나 학생들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가 저 섬을 반드시 탈출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의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섬을 탈출하는 건 저번이랑 똑같아. 규칙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나만 알겠다고 탈출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섬을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섬 탈출 과제는 화면으로 제시되는데요. 이 또한 스토리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모든 요리를 분수화시키는 집밥 김 선생님을 모시고 맛있는 김치볶음밥 만드는 비법을 수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명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집밥 김 선생입니다. 아참 수학도 잘합니다. 김치는 4분의 3컵에서 3분의 2컵을 더한 만큼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6분의 5컵에서 8분의 3컵을 뺀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치는 4분의 3컵에서 3분의 2컵을 더한 만큼, 참기름은 6분의 5컵에서 8분의 3컵을 뺀 만큼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번 시간의 계산할 수 탈출 있을까? 다 같이 미션은 한번 불러볼까? 김치볶음밥의 정확한 레시피 찾기. 그럼 정답을 이걸 위해 보자. 아이들은 본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관건은 분모가 다른 수의 계산법입니다. 혹시 이거를 계산을 두 개를 더해서 약분해서 이렇게 하면 맞을까? 그럼 요거를 한번 본수 계산의 오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엉뚱한 풀이법을 보여준 선생님. 틀린 방법을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면 아이들이 오답을 고쳐보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쩍 늘어난다는군요.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는 순간은 본수라는 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혼합계산이 등장했을 때라는데요. 오늘 수업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핸드폰을 켜서 한번 게임을 할 건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화면을 키울 거기 때문에 뒤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게다가 TV를 보고 게임을 한다고요? 과연 이건 무슨 게임일까요? 이것은 퀴즈, 토론, 설문을 생성하는 게임 기반 반응 플랫폼 어플인데요. 야 이제 스마트폰에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하면 정답자와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질은 문제풀이지만 게임이란 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들. 바로 이런 게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의 장점이랍니다. 저마다 통통 튀는 아이들을 넣고 게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찌개가 짰나 보다. 자, 그럼 다 됐지요? 선생님 시작해도 돼? 네. 자,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드디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이에요.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 대단하죠? 게임으로 문제를 푸는 건 학습지로 할 때와는 아이들의 몰입도부터가 아주 다르답니다. 반응 플랫폼 게임을 해보면 장점은 일단 참여자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화면에 제시된 문제들은 본수의 덧셈 뺄셈 문제를 계산할 때 필요한 선수 학습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반 아이들 전체의 성취 수준을 한눈에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지? 그러니까 분모를 바꿔줬을 때 분자도 바꿔준다는 내용이지. 같은 수를 곱해서. 이 게임의 장점은 자신이 푼 문제에 대한 정답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속도에 민감한 요즘 아이들에게 딱 맞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문제를 보고 문항을 클릭하는데 그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알게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 이렇게 위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틀리는 문항이 있더라도 다음번에 조금 쉬운 문제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중요한 건 난이도. 아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의 문제를 풀이 과정의 순서대로 제시해 주는 게 좋다는군요. 나 왜 틀렸지? 반 아이들 모두가 정답을 맞히자 신이 나서 춤을 추는 아이들. 아이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어요? 누가 한번 말해볼까?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한바탕 신나게 게임을 해봤으니 우승자에겐 보상이 있어야겠죠? 과연 선생님의 보상법은? 팔씨름? 달콤한 간식도 좋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손을 이렇게 털고. 어떻게 손가락 다 할 수 있겠어? 손가락으로 해줄까? 손가락 몇 개?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엄마! 보상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효과를 피하려면 완급 조절이 중요하답니다. 보상 방법까지도 게임화한 진정한 게임의 여왕 김혜진 선생님. 선생님이 짜장면 먹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게임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수학 시간을 게임화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 시간이라고 하면은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울려서 수학 수업에 참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수학 시간을 전부 다 기존의 게임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그 게임을 변형하던가 내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모든 수학 내용을 게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분수 컬링 게임. 컬링 경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분수 컬링 게임은 두 팀이 각각 공깃돌을 튕긴 다음 해당 칸의 분수를 계산하는 게임인데요. 마지막 남은 공깃돌을 더하거나 뺐을 때 결과가 가장 큰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디까지나 분수의 덧셈 뺄셈 문제풀이. 그러나 게임이다 보니 전략이 필요하죠. 경계선에 놓일 때는 너네가 생각했을 때 유리한 부분을 너네가 선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뺄 때는, 더할 때는 두 개의 수가 클수록 더한 값이 커지겠죠? 그런데 뺄 때는 빼어지는 수가 더 커야 될까? 빼는 수가 더 커야 될까? 그렇지. 5분의 1이랑 6분의 1이 있어. 어디서 무엇을 빼는 게 더 나을까? 그렇지. 5분의 1은 5개 중에 1개니까 피자로 생각하면 5개 중에 1조각. 그 다음에 이거는 6개 중에 1조각이니까 사실은 어떤 게 더 큰 거야? 5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5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주는 걸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고 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럼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본질은 재미. 재미는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에너지인데요. 이 게임 역시 본수의 계산 문제지만 아이들은 게임이라는 생각에 즐겁게 임하는 겁니다. 컬링 수학 게임을 하면서 좋은 점은 학생들이 자기의 신체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 시간에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 공깃돌을 움직여보는 활동이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게임엔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수학 실력이 아닌 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공깃돌이 컬링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게임판 밖으로 튕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운이 좋다면 이렇게 게임판 한가운데 공깃돌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돌이 들어가면 몇 점을 더 준다고요? 1점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중간에 별에 들어가면 한 번 더 튕길 수 있도록 할게요. 게임에서 이런 우연한 성공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깨운다는데요. 이런 게임의 요소들이 결국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수학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인 셈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쳐내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별표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깃돌이 어느 곳으로 튕겨 나가느냐 등 우연의 효과가 많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내가 공깃돌을 잘 하게 되면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팀이 공깃돌을 모두 사용하면 이제 분수를 계산해서 승패를 가려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계산해야 할 분수식은
이것 좀 보세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게임을 통해 만들어낸 문제는 결코 만만한 계산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들. 이 문제가 게임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가능한 거죠. 게임을 통해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처럼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컬링 수학 그 게임 하면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활동하면서 하니까. 분수에 덧셈 뺄셈을 게임으로 한다는 걸 잘 생각은 못하고 그 생각을 아예 잘 못했는데 해보니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분수의 계산은 뭐 덧셈, 뺄셈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